이종필의 감성 충만.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의 여러 가지 아쉬움들, 어차피 지나간 것의 아쉬움보다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반갑게 맞이하고 더욱더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성 충만,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죠. 실망과 좌절은 가라. 기대와 희망이 다시 올 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들과 내년에도 다시 만날 것에 감사합니다. 첫 곡과 함께 감성 충만 2022년 마지막 회 시작합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그대 느낌은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의미도 필요치 않아 그저 웃는 그대 모습 보고 싶은데 너 언제까지 그대를 그리워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떠난다면 볼 수도 없는데 그대를 사랑한다 그 말을 왜 못하나 원하는 그대 앞에서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데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걸 이렇게 멀어져만 가나 그댄 떠나나 너 언제까지 그대를 그리워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네, 감성 충만 2022년 마지막 방송 첫 곡 이승환 씨의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1989년 이승환 씨 1집이죠. 텅 빈 마음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던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보니까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였는데 내년 2023년은 기묘년이라고 해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고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22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감성 충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보니까 2023년 꼭 1월 1일 연초 새해가 되면은 옥천 지역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가 몇 년 동안 못했긴 했지만 과거에 제가 옥천에 있을 때 1월 1일 첫 해돋이를 보러 옥천에 몇 군데를 다녀오긴 했었죠. 제가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은 장야리에 있는 돌람산, 정말 작은 산이죠. 올라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거기서도 했었고, 그리고 구읍에 있는 마성산이라고 있습니다. 마성산 기대봉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올라가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릴까요? 제가 제 아들이 한 3살, 4살 때인가 걸음마를 막 시작하니까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을 그 추운 날 안고 저희 와이프와 함께 그 산에 올라서 사진 찍었던 정상에서 해돋이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옥천에 그 용암사라고 있습니다. 용암사 가풍리 쪽에 있는 용암사에서 제 개인 방송으로 그 실시간으로 촬영을 할까 하고 올라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그때 많이 또 확산이 되는 바람에 입구마다 골목마다 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못 올라가게 못 모이게 입구를 막기에 마을 입구 앞에 약간 그 오르막길 있는 거기까지만 올라가서 해돋이 첫 해 일출을 촬영하고 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예전만큼 그 정도가 아니고 약간 해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행사를 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성 충만 가족분들 며칠 안 남은 2022년 며칠 안 남은 이런 날에 연말연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지난 한 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2023년 내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곡 나갑니다. 기억할 수 있겠니 지난 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너무나 행복해
네, 두 번째 곡 혼자만의 겨울 강수지 씨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1995년도에 싱글 앨범 For You라는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보통 싱글 앨범 하면요, 정규 앨범 하면 한 곡이 한 다섯 여섯 한 일곱 여덟 곡,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여덟 곡 정도 돼야지 정규 앨범인 것 같고요. 제 기준입니다. 싱글 앨범이라 하면 한 곡 내지 두 곡을 가지고 이렇게 발매를 하는 거 보고 싱글 앨범이라고 합니다. 이 곡에서는 두 곡이 있었어요. 혼자만의 겨울, 방금 들으신 혼자만의 겨울하고 필요한 건 시간일 뿐. 이 두 곡이 싱글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중에 타이틀곡 이게 윈터송이라고 합니다. 윈터송, 겨울 노래라고 해서 어쨌든 이 노래를 들으셨는데, 이 노래가 강수지 씨하고 윤상 씨하고 처음에 그 발매를 했던 곡 흩어진 나날들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히트를 끌었는데 이 두 분이 다시 조합해서 재조합해서 히트를 끌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강수지 씨의 혼자만의 겨울 들으셨고요. 이제 겨울, 본격적으로 겨울인데, 겨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들한테는 방학이죠. 방학인데 요즘 방학이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방학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방학이냐? 1월 달부터 방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수업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24일 그 전에 보통 20일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쯤에서 방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방학 되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오는 거고, 눈도 내리고 방학과 함께 더불어 들떠 있죠. 마냥 들떠 있는데, 사실은 들떠서 놀다 보면 방학 숙제 이런 거는 어느새 개학하기 직전에 하게 됩니다. 뭐 다른 분들 모두 그럴 거예요. 방학하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탐구 생활이라고요. 예, 방학 때마다 이렇게 큰 8절지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큰 책으로 방학 숙제와 더불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영희와 철수도 나오고 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년별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학하면 생각나는 게 그 탐구 생활과 함께 과제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방학 때 특히 겨울 때 되면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썰매를 탔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은 이제 눈썰매나 썰매나 이런 데는 이제 뭐 그런 행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가서 이제 경험을 했지만,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쯤 되면은 이 개울과 논들이, 그때는 상당히 추웠나 봐요. 꽝꽝 얼어 있었어요. 거의 방학 기간 동안에 한 절반 이상은 꽝꽝 얼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썰매라고 하면은 그 날이, 칼날 같은 날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반 다리로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하고, 잘하는 친구는 그 외발 썰매라고 있어요. 그 칼날 같은 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그렇게 하면서 많이 그 겨울에 썰매를 타면서 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썰매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썰매를 아이들이 이제 파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들이 주로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야, 누구네 아빠가 썰매가, 그래서 모양이 제각기 달랐어요. 그 집안의 아버지들이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썰매가 있었던 걸로 생각납니다. 지난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철물점 가면 그 썰매용으로 날 같은 게 이렇게 팝니다. 날, 썰매 전용 날. 그래서 그 못으로 나무, 이제 나무 각개목이라고 하나요? 나무 거기에 이렇게 못으로 박아가지고 안장도 만들어서 그렇게 타기도 했고, 그게 없다 싶으면 어떤 분들은 그 철사, 아마 지름이 아마 5mm 정도 되지 않은 좀 컸던 두꺼웠던 철사를 그 칼날 모양의 나무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탔던 그 썰매도 기억이 납니다. 썰매만 탔을까요? 그 개울가에서 썰매 친구들이 다 모이는 데가 있지만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썰매도 타고 하면서 거기 옆에 논과 밭이 있잖아요. 다 논 위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논 옆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조그마한 이렇게 불도 지피고, 지금 불 지피면 난리 나겠죠. 근데 조그맣게 집불이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죽은 나무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모아다가 불도 지피면서 손으로 쬐면서 추위도 날리고, 거기에 더불어 또 아이들이 또 고구마 이런 걸 또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군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썰매를 탔던
그런 기억이 또 생각납니다. 우리 갬성충만 가족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네, 썰매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다음 곡 또 들으시면서 또 겨울에 대한 추억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어두운 밤 하늘에 수놓듯이 하나하나 오는 조그만 눈송이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네 세상은 변하고 변해 달라지지만 어린 시절 그때 구름처럼 내 마음을 마냥 들뜨게 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조화문의 눈 오는 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조화문 씨가 우리나라 최초 헤비메탈 그룹이 있습니다. 최초 헤비메탈 그룹이 마그마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인 보컬이자 작사 작곡 베이스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눈 오는 날이면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 조화문 씨의 눈 오는 밤 들었습니다. 조화문 씨는 지금 현재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예. 이 가요 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목사님 되신 분 지난번에도 많은 방송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김종찬 씨도 그렇고요. 요즘 안 보이신다 싶으면은 가끔가다 기독교 방송에는 나오고 이런 공영 방송에는 아직 나오시지 않다 싶으면 거의 다 무슨 목사님이 돼 있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조화문 씨의 눈 오는 밤 들으셨고요. 아까 썰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제가 그때 썰매를 탔던 곳이 어디인지 아직도 그 개울은 있더라고요. 개울이 있는데 그때처럼 이렇게 꽝꽝 얼지가 않아요. 요즘 이제 예전 같으면 진짜 꽝꽝 얼어가지고 막 밟아도
심지어는 엄청 두껍게 열어서 막 뭐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조그만 개울에는 이렇게 얼음이 오는 걸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뒤집어 생각하면 예전에는 진짜 많이 추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춥게 지난 것 같지 않군요. 오히려 요즘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추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때 썰매도 탔지만 또 저는 그 생각이 또 나면 이제 눈이 왔으니까 눈썰매. 지금 어디 무슨 리조트 어디 랜드 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 썰매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 돈 줘가면서 입장료 내고 거기서 또 뭐 먹어가면서 그런 눈썰매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타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저희 때는 뭐 아시겠지만 산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길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눈이 쌓이면은 그쪽에 길이 좀 파인 데인데 눈이 가득 쌓여. 그러면은 친구들과 함께 그 비료푸대라고 아시죠? 비료푸대 그걸 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눈썰매를 타곤 했습니다. 옥천 사람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충원탑이라고 있어요. 충원탑 그 탑으로 올라가는 옆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쭉 내려오는 거리가 한 5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0m 정도는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눈 오는 날이면 아이들과 야, 눈 왔다 해가지고 비료푸대를 가지고 거기서 타기도 했습니다. 엉덩이로 타기도 했지만 또 이제 그게 많이 타다 보면은 그 눈이 푹신푹신한 게 아니고 많이 타다 보면 빙판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해져요.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너무 엉덩이가 아프니까 그 비료 푸대 속에 볏짚 같은 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쿠션을 만들어서 엉덩이가 안 아프게 탔던 그런 적도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너무 식상하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다시 중간에 눈을 다시 막 쌓아놔요. 쌓아놔가지고 약간의 턱을 만듭니다. 하다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그 턱으로 인해서 살짝 점핑이 되는 거죠. 후 점핑했다 또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좀 이제 그 중요한 건 또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갈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아이와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타기도 했고 참 그 충원탑에서 정말 친구들과 눈썰매 많이 탔는데 그때 그 친구들은 그걸 기억하겠죠. 그 친구들이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야, 겨울하면 정말 그때 어렸을 적에는 놀거리 항상 놀거리 찾아다니고 막 그러고 먹을거리도 풍부했고요.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또 눈싸움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하고 눈이 온 날에 또 고드름 가지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골에 보면은 그 슬레트 지붕 있죠.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상당히 위생이 안 좋고 건강에 안 해로운 거긴 했지만 저 어렸을 적에는 그 슬레트 지붕이 이렇게 그 물결처럼 돼 있는데 그 처마 밑에 고드름들이 많이 열었었어요. 열었다기보다 얼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그거를 누가 더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으로 칼싸움 하기도 하고 좀 작은 거는 친구들과 이렇게 얼음을 깨물어 먹기도 했던 그 어릴 적 그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리고 우리 갬성충만 가족분들은 아마 그때 그랬던 그 시절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매우 그립기도 합니다. 다음 곡도 이어가서 우리 겨울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의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행복해 이제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행복해야 해 여기서 만족해야 해 내 버리고 다짐을 해봐도 수없이 계속 내 자신을 타일러봐도 왼쪽 가슴 구석이 너무 아파와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지나간 추억들 자꾸 돌아와 도대체 왜 이럴까 why 행복해 이제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의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닌 걸 알기에 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 G.O.D의 노래입니다. 예, G.O.D. G.O.D는 5명인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으나 우리 갬성충만 가족분들은 후반에 1999년도에 이 5명이 데뷔를 했습니다. 박진영이죠. 박진영 그분이 아마 프로듀서일 거예요. 해서 데뷔를 했고 멤버가 다시 한번 불러보자면 박준형, 윤계상, 데니안, 손호영, 김태우. 예, 김태우가 메인 보컬이었고요. 이 5명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그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성하고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박준영 씨는 지금 뭐 유튜브 여기저기 하면서 뭐 예능인으로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윤계상 씨는 지금 배우. 예,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그 장첸이라고 장첸 역할을 했던 그 배우 윤계상 씨고 또 데니안, 손호영 이분들은 뭐 지금 데니안도 아마 배우로 하고 계실 거고요. 손호영 씨는 이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로도 활동하셨던 거로 아는데 이분 아직도 음악 활동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김태우 씨는 솔로로 음반을 계속 발매하다가 지금 아마 기획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G.O.D 그 H.O.T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했던 G.O.D 그룹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들으셨습니다. 어릴 적 겨울에 대한 추억에 대한 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많은 부분들을 우리 갬성충만 가족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저 어렸을 적에 제가 말하는 어렸을 적이라면 초등학생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 물론 옥천 읍내에 살긴 했지만 그때 그 부뚜막이라고 하죠. 예, 온돌 집에 살았었거든요. 부뚜막을 하니까 물론 뭐 갖추고 키우지는 않았는데 옛날 집이라 그때 당시는 그런 부뚜막 나무를 떼서 이렇게 온돌을 하는
온돌방을 해서 이제 나무를 떼면서 온돌을 통한 그 겨울을 나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요. 어쨌든 전 겨울 때 좀 생각나는 게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나무하러 갔던, 참 웃기죠. 나무하러 갔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나무를 해? 아닙니다. 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따라서 그때 뭐 연탄 보일러라고 하죠. 연탄 보일러 많이 있었고요. 저희 집은 아궁이에다 나무를 떼서 그런 난방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리어카를 끌고 산으로 갑니다. 먼 산은 아니고요. 근처에 있는 읍내 근처에는 조그만 산에 가면은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생나무는 절대 안 되고요. 죽은 나무들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톱으로 잘라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그냥 싣는 게 아니죠. 이제 걸어 올라갈 때는 지게를 들고 올라갑니다. 지게를 들고 산에 가가지고 아버지 따라, 저는 쫄랑쫄랑 아버지 따라 뭐 가지나 이런 거 줍고 하겠지. 아버지는 이제 저 한번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저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는 마냥 즐거웠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나무를 이렇게 해서 지게에 남해서 오시면 이렇게 밑으로 리어카 있는데 내려오시면 저는 아버지 따라 또 따라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데리고 어디 다니고 싶은데 요즘 아들이 커가지고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하지만, 그때 아버지도 그 추운 겨울에 나무 하러 가는데 물론 그렇게 자식이 이렇게 추위에 떨게 하진 않았죠. 옷도 다 잘 입고 가고 했으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 따라서 나무하러 갔을 때 정말 그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제 내려와서 리어카에다 싣고 아버지 따라 또 집으로 가져오면 거기서 또 아버지는 가지 쳐가지고 좀 두꺼운 나무 같은 장작으로 도끼로 패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켠에다 이렇게 쭉 쌓아놓습니다. 그게 월동 준비였던 것 같아요. 겨울에 월동 준비. 그래서 나무를 떼가지고 그 연통이라고 하죠. 쭉 가면 저 연통에서 연기가, 나무 타는 냄새. 동네가 그때 나무 타는 냄새가 저 때는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겨울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나무 태우는 무슨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마을에 있어가지고 참 그 시골의 정서 같은 분위기, 그런 게 물씬했는데, 요즘 뭐 사람들한테 나무 뗐냐 이 얘기 들으면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저희가 그때 이제 저희 집 말고 이렇게 몇 군데다 새를 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놨는데 그쪽에는 아마 저희 집만 그 아궁이를 통해서 난방을 했고, 주변에 있는 집들은 그 연탄이죠, 연탄. 연탄으로 이제 난방을 했습니다. 연탄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연탄하면은 그쪽 이제 연탄 100장 몇 장이라고 해가지고 겨울 난다고, 또 저희 집은 장작으로 했지만 또 앞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 리어카로 그 연탄을 가져다가 연탄을 그 한쪽에다 싹 쌓아놓고 그래야지 겨울을 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상당히 많이 와서 지금 뭐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으로 다 이렇게 녹았는데 아직도 골목 이런 데는 아직 얼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탄재로 막 그 빙판 같은 골목길에 다 연탄재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부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연탄 하니까 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안치환 씨의 연탄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삶이란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잔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지는 가을역에서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자리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아침에 나는 다른 이가 맘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네, 방금 들으신 곡 안치환 씨의 연탄 한 장입니다. 연탄 한 장. 제가 이제 겨울에 연탄 이제 재를 가지고 미끄러운 그곳에 재를 부셔서 미끄럽지 않게끔 만들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가사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치환의 연탄 한 장 가사 중에서 몇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려하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아침에 나 아닌 다른 이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네, 이게 여기 나오는 가사 중에 한 구절인데 참 제가 그래서 이 노래 좋아가지고 라이브로 많이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희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연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탄 얘기 나온 김에 안치환 씨의 연탄 한 장 들려드렸고요. 아까 이제 겨울 추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첫눈이 막 오잖아요. 첫눈이 오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집 앞을 치우느라 정신 없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렸을 적에는 눈이 오면 마냥 좋기만 했죠. 밖에 나가서 첫눈을 이렇게 뽀득뽀득 밟을 때 그 느낌. 왠지 모르게 그 눈이 막 쌓인 그 하얀 길이나 하얀 벌판을 내가 왠지 발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뿌득뿌득하고 발을 막 남기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어렸을 적에 개를 키웠는데 이상하게 눈이 오면 개들도 그렇게 좋아해요. 저 어렸을 적에 이제 개를 동네에서 풀어 키웠습니다. 예. 풀어 키워도 누구지 개 알고 하니까 그리고 그 개가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물진 않아서 어쨌든 그때 어렸을 적에는 그 정들이 있어서 개를 막 풀어 키우긴 했는데 개들도 눈 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랑 어디 같이 나간다 싶으면 개도 같이 따라오고 같이 나서고 그랬어요. 눈이 막 쌓이면 치우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가서 눈이 온다 싶으면 무조건 모자하고 장갑을 챙겨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사람을 만들죠. 정말 눈사람을 만듭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기보다 요즘 눈이 오니까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기보다는 그 이렇게 뭐랄까 가위처럼 생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위처럼 이렇게 찝으면 오리가 생겨요. 오리. 요즘 뭐 아이들 키우는 그런 데 가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놓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눈사람 막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거든요. 눈사람 만들 때는 아까 아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숯이 있으니까 그 단추하고 눈, 코, 입 같은 거를 정말 숯 같은 걸 가져서 숯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눈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했고 나무까지 맞습니다.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뭇가지나 숯 같은 걸로 해서 눈사람을 막 꾸미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가다 보면 골목골목마다 눈사람 하나씩 꼭 있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눈사람을 봤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골목골목마다 눈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죠?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그만한 오리 인형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뭐 눈사람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그런 동화책이나 이런 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눈썰매장 이런 데 말고 실질적으로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추억들이 많이 그립기도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땐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한밤눈이 온다구요. 알자훈도 모두 지워져 없잖아요. 눈사람도 눈덩이도 아스라리 사라진 기억들 너무도 그리워. 너무도 그리워. 옛날 포근한 추억이 거두는 목이듯 눈시울 정신에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리운 사람 올 것 같아 문을 열고 내다보네. 네, 이정석 씨의 첫눈이 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네, 겨울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겨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하다 보면 막 옷이 젖고 막 양말도 젖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 오면 정말 그 온돌방에 따뜻한 그 아랫목에 보면은 이렇게 장판이 이렇게 뭐라 구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장판 색이 약간 짙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 아국이랑 제일 가까운 곳. 거기가 뜨겁죠. 예. 그래서 그 밖에서 신나게 놀고 오면 다 젖어 있잖아요. 왜 젖을 수밖에 없냐면 눈에서 노르니까. 젖어 있으면 거기 이제 와가지고 따뜻한 방에 아랫목에 들어가서 젖었던 양말과 그 장갑 같은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말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면 꼭 그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좀 괜찮은 집에서는 그 불난로, 불난로라고 해야 되나요? 집 안에서 이렇게 불난로 같은 게 있었는데 저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야 같은데 이렇게 다리에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대야 같은 데가 있어요 위에. 그럼 거기다가 이제 그 숯 같은 거 있잖아요. 아궁이에서 했던 숯을 이렇게 삽으로 퍼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안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나 이렇게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서 담배도 이렇게 피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고구마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이렇게 구워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적에 가면 또 고구마에다가 또 김치 있죠, 갓한 김치. 그런 그렇게 먹으면 어찌나 그렇게 맛있던지.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가래떡 아시죠? 그 숯불에다가 가래떡을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으면 최고로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먹다가 또 이렇게 좀 목에 이렇게 메이잖아요. 그럼 또 아시다시피 그 얼음을 깨고 갓 가져온 동치미,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키면, 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 겨울에 대한, 어렸을 적에 겨울에 대한 그 추억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겨울에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글쎄요, 놀이동산, 눈썰매장, 뭐 키즈 카페, 뭐 이게 다인가요? 그래도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아이들과 같이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데 웬만한 공터가 없으니까 그런 추억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겨울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겨울은 어차피 23년도 초반까지 갑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우리 갬성충만 가족분들도 옛 겨울에 대한 추억도 회상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추억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에 대한 추억들이 어디까지가 있나요? 저도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마냥 즐겁게만 했을 때 그런 추억도 있는 반면에 추운 날
그 첫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풋풋한 사랑 같은 것도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추울 때일수록 왜 이렇게 그 이성에 대해서 그런 설레임을 더 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울 때 되면 왠지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보면 왠지 어디 이제 돌아다닐 때 내 짝이 필요하고 내 짝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성에 대한 그 설레임과 그 애탐 이런 게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어드리면서 이야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 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로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네, 오늘까지 2022년 이종필의 감성충만 마지막 방송 했습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 방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 썰매, 눈썰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어릴 적 겨울에 대한 추억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고요. 제 이야기와 함께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 어릴 적 그 추억 속으로, 그 감성 쪽으로 서로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필의 감성충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우리 감성 충만 가족분들과 함께 감성을 더욱더 자극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추운 날씨에도 움츠려들 수 있지만 우리 감성 충만과 함께 활기차고 텐션업해서 건강히 겨울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3년 지난 방송들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정진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 노래 타이틀곡 오늘 이 밤에 들으면서 2022년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잠이 오질 않아 내 마음에 불을 켜고 편지를 쓰네 있었던 작은 일들과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여백을 채우네 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 마음은 너는 아는지 매일 밤 널 생각하며 난 잠이 들곤 했었지 이 밤이 깊어질수록 내 그리움도 깊어지네 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 마음은 너는